안녕하세요. 별게 다 불만의 남자 쿠사진입니다. 오늘은 그 돈을 잘 빌려놓고서는 잘 안 갚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이 안 갚는다는 경우가 일단 단순히 돈을 안 주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, 그리고 돈을 빌려놓고서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주는 케이스, 그리고 돈을 빌려놓고서는 이 새끼가 말 안 해. 내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말 안 하고 있다가 내가 갚으라고 하면 그때서야 못 이기는 척 갚는 그런 케이스들. 그 세 가지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. 이거 하나로 묶을게요. 거기에 그런 세 가지,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이 있어요. 그때 돈 관리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이었는데, 거기에 나왔던 얘기를 좀 많이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일단 이 빌리는 사람들은 그 빌렸다가 안 갚았을 때, 그 안 갚은 사람들의 그 심리 같은 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빌리는 사람이 A고, 빌리는 사람이 B고 빌려주는 사람이 A라고 쳤을 때, A는 B를 되게 믿거나 되게 친하거나 해서 이게 그래 알겠다 빌려줄게 하고 딱 선심수로 빌려준 거예요. 좋은 뜻으로 빌려준 거죠. 빌려줬는데,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여기 보면 제 생각입니다. B 같은 경우에는 A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. B한테 있어서 A라는 사람이 그냥 뭐 나도 연락이 끊기던가 평생 얼굴을 안 봐도 아무런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. 제 생각에는. 이게 책에도 나왔던 내용 중 하나를 얘기해보자면은 거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사람이 돈을 빌렸을 때 심정으로는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린다는 말이랑 비슷하듯이, 돈을 빌릴 땐 진짜 이거 빨리 갚아줘야지, 내가 다 쓰고 갚아줘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, 빌리고 나서 갚을 때가 됐을 때는 뭔가 이게 앞전에 그런 생각을 못하고 이게 막 생돈이 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지. 이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, 사람 심리가. 우리가 카드값을 막 끌고 놓고서는 그 갚을 때 되면 생돈 삥 뜯기는 것 같잖아. 막 뭐 그런 느낌인 건데,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그거 다 개소리고 내가 봤을 때 그건 그냥 핑계일 뿐이고, 제 생각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빌리는 사람을 안 봐도 되니까는 그냥 막대하는 거지. 막 그런 거 보면 참 진짜 그런 인간들은 안 빌려줘야 되는데, 어쨌든 근데 만약에라도 나중에 뭐 일단 빌려주는 입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. 빌려줄 때도 제가 몇 번 빌려주고 난 것도 있었지만은 제 책에 나왔던 내용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, 뭐 친한 친구든 가족 관계가 됐든 간에 빌려줬으면 그냥 이 전제를 깔라고 하더라고요. 그냥 못 받는다, 이 돈은. 뭐 그게 10,000원이 됐던 뭐 100,000원이 됐던 100,000원이 됐던 이 돈은 못 받는 돈이다 라는 생각으로 빌려주래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, 빌려주더라도 내가 못 받았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빌려주라는 거죠.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존나 힘들어, 나 진짜 급한 돈인데 한 100,000원만 빌려주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나한테 수중에 100,000원이 있어. 한 150만원 더 칩시다. 150만원이 있는데 그 100만원 빌려줄 수 있겠죠? 라고 해도 이 100만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을 때 내가 힘들고 내가 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은 진짜 못 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이거 없어도 될 만한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는 돈을 빌려주는 거지.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이라고 칩시다. 그 중에서 10만원을 빌려주면은 못 받았다고 쳐도 내가 만약에 별 피해가 없어요. 그냥 가서 술 한잔 먹었다 생각하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돈이라고 칩시다. 그것만 빌려주라는 거죠. 그것만. 근데 그거 가지고 만약에 그것도 못 빌려주냐고, 네가 얼마였는데 못 빌려주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던가, 아니면은 그거 갖고 뭐가 의가 틀어진다던가, 그거밖에 안 빌려줬어요, 그거 갖고 뭐 그러냐 하면서 안 갚는다던가 하면은 그 사람을 그냥 내치라 그러더라고요, 그 책에서도. 근데 그건 저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. 그 사람은 그냥 자르고 그냥 안 보는 게 내 인생에 더
게 맞는 것 같아요. 장기적으로 뭐 나중에 얘한테 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도박과 그런 심리적인 그런 거를 안고서 계속 같이 볼 바에야 그냥 그 돈을 그냥 벌었다. 방금 전에 말했듯이 피해가 없을 돈이니까 그걸 주고 그냥 다 자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제 경험담에서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은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가 왔어요. 근데 내가 빌려줄 돈이 없던가 아니면은 빌렸을 때 이거 못 받을 것 같아 이거 이 새끼 이거 안 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대놓고 얘기하세요. 그거를 야 내가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나 얘기 아니다. 그러니까는 네가 은행을 가봐라 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맞다고 봐요. 그러면 여기서 또 얘기를 하나 더 해보자면은 만약에 은행을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. 일반 은행에 가도 대출 받아라 급하면은 갚으면 되는 거다 라고 하면 또 그런 사람 특징은 또 그래요. 내 은행 가기에 뭐 절차가 뭐 어쩌고 내가 뭐 지금 직업이 없고 해가지고 돈을 못 빌린다 신용이 없어 못 빌린다. 여러분 돈을 못 빌릴 수는 없어요. 은행 같은 곳들은 그 이자로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못 빌릴 수는 없습니다. 근데 뭐 이제 1금융권들 걔네들은 못 빌릴 수 있겠죠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지금 뭐 정 급하다고 한다면은 톡 까놓고 러시앤캐시나 뭐 무베리 막 이런 데 전화해갖고 거기서 빌려도 돼요. 지금 이거 들으면서 이 미친 새끼가 몰아쳐 씹으는 거야. 정신 나간 새끼 신용도 다 개박살나고 1금융권 거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뭐 개소리가 앉아있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제가 실제로 좀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 무직일 때 세븐론이라는 데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요. 제가 걸어둔 은행 아닙니다.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세븐론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지금 러시앤캐시나 이런 데 똑같은 곳이에요. 똑같은 곳인데 제가 거기서 1,000만 원을 빌렸어요. 그 당시에 1,000만 원을 빌리고 이자만 내고 뻗이다가 1년째 되는 날에 얼마 내라 했지? 200만 원 내라고 했었나? 해갖고 1년을 더 연장을 하고 총 2년에 걸쳐서 제가 그 돈을 갚았습니다. 갚기 전에는 제가 저도 그 생각했죠. 나 이제 신용이 끝났구나. 이제 1금융권에 뭐 대출이라던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되고 혜택도 못 받겠구나.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러고 제가 다 갚고 나서 갚으면서 한 1년 넘어가고 나머지 1년째는 제가 4대 보험 되는 그런 데서 일을 했어요. 거의 좀 알바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런 데서 일을 꾸준히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갚고 나서 한 3년 됐나요? 3년쯤 됐을 때 2년인가 3년쯤 됐을 때 제가 그때 신용평가하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. 뭐 나이스라던가 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. 그 두 군데를 이제 어떻게 아는 형한테 알게 돼갖고 거기서 조회를 해봤었는데 신용등급이 진짜 뭐 믿지는 않을지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신용등급이 한 군데에서 1등급이 나오고 한 군데에서 3등급이 나왔어요. 진짜로. 그리고 은행 가서도 그 거래하는 데도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. 그 사이에도.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인터넷에 보면은 이 러시앤캐시나 이런 데에서 뭐 100만 원 단기 대출 해주고 이런 이유가 걔네한테 빌리게 되면은 1금융권에 돈을 못 빌리게 되게 막혀서 걔네들 것만 앞으로 기어 써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. 자기가 꾸준하게 갚기만 잘 갚고 연체 안 내면서 솔직히 제가 그때 연체를 2번을 냈거든요. 그때 뭐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일단 그때 당시에 제가 2번의 연체를 냈는데 그 2번 연체를 낼 때도 대신에 저는 전화는 꼬박꼬박 잘 받았어요. 꼬박꼬박 잘 받아서 내 사정을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월급이 안 들어와서 지금 그 이자를 못 내고 있다. 정말 죄송하다. 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무조건 받는다 확답을 받을 테니까 다시 연락하겠다 하면서 사장한테 사장한테 돈 달라고만 얘기를 하고 언제까지 주겠다 말을 듣고 거기에 다시 제가 역으로 전화를 해서 이때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밀어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제가 한 달 반인가씩을 밀었습니다. 2번 다. 2달이었나 한 달 반이었나 뭐 어쨌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2년을 버텨갖고 다 갚고
방금 말했듯이 그 추후에 3년 정도 뒤에 찍었을 때 1등급, 한 군데 1등급, 한 군데 3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. 이렇게 어제 그렇게 핑계를 그렇기 때문에 이 뭐나 수용 등급이 안 되고 직업도 없어 대출도 못 받아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거예요. 그거는 진짜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나를 뭐라고 한다,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걔는 그냥 끊으시면 돼요. 미리 끊으면 돼요. 돈도 안 나가고 그냥 끊으면 돼. 왜냐면 걔는 애초에 갚을 생각 없던 놈인 거예요. 왜냐면 그런 데다 빌리게 되면 걔는 무조건 갚아야 되거든. 한 달 뒤에. 한 달 됐던 뭐 거기에 정해진 날짜가 됐던 그날에 무슨 일이도 갚아야 돼요. 안 그러면 찾아온다고 걔네들은. 저도 찾아올 뻔했는데 전 전화해서 막았습니다. 뭐 어쨌든 간에 그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싫은 거야 걔는. 그럴 때 그런 거 확 자르세요. 그것도. 저 그게 맞다고 봅니다. 나중에 뭐 그렇게 나중에 뭐 도움 받고 뭐 그런 거 다 꺼지고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큼 그게 예민한 문제가 없는데 그걸로 안 하겠다. 그 약속을 어기겠다는 거는 그건 여러 가지 신용적인 그 친구 관계든 뭐 가족 관계든 그 신용적인 문제가 된다고 봐요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만약에 빌리는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마지막으로. 그때 그 책에서 만약에 자기가 사람이 살면서 은행 말고 개인적으로 방금 말했듯이 뭐 친구나 뭐 가족들이나 뭐 주변 사람한테 돈을 빌릴 일이 생긴다 했을 땐 거기서 그러더라고요. 갚아줄 때 그냥 갚지 말고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사람한테 10만원 빌렸다 칩시다. 그러면 10만원만 그냥 그 날짜에 맞춰 뗄론 갚아도 되지만은 그러지 말고 최소한 10% 정도의 이자를 쳐서 갚아줘라 라고 하더라고요.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갚아주고 나서도 그 사람은 일단은 돈이 나갔으니까 기분이 좋긴 힘들어요 보통. 그럼 그걸 좀 위로해주는 차원도 있고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적게 만들기 위해서 갚을 때 최소한 10%의 이자를 쳐서 갚고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또 내가 또 누군가에게 빌리던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굳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10% 이자를 쳐서 갚아줬다라는 게 얘는 뭐 주변에 얘기하든가 아니면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해서만 갚아준다라고 알았을 때 주변 사람한테 다시 돈을 빌리기도 수월하다는 거죠. 한층 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앞전에 저도 빌린 적이 몇 번 있었지만은 최소한 10% 이자를 쳐준다던가 그 누나한테도 돈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친누나한테 돈을 빌렸을 때 갚을 때 제가 그때 적금이 만기가 된 게 있었어요. 그걸 누나한테 찾아줘라. 대신에 거기에 나온 이자를 누나 다 가져라 했어요. 뭐 그건 뭐 친 가족이니까는 그게 친형제니까는 뭐 좀 더 준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갚아주고 빌릴 때도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. 좀 오늘 좀 짧게 좀 어떻게 막 추격을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순서가 좀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뭐 어쨌든 돈이라는 게 좀 빌리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웬만하면은 안 빌릴 상황을 만드시고 만약에 정 빌린다 하더라도 방금 말했듯이 갚을 때는 좀 선심 써서라도 좀 무리해서 좀 돈을 좀 얹어주던가 아니면 뭔가를 같이 해서 갚아줘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다른 소재로 들고 나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